이번에는 문제 구조화 방법 중에 그림을 이용한 구조화를 살펴봅시다.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형은 뭐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을 말하고, 기호도 있을 수 있죠. 기호는 여러 가지 좀 더 문자체에 가까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프라는 것,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망구조, 망형구조 이런 것들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망형구조 중에 순환이 없는 구조, 순환이 없는 구조라는 건 오로지 루트로부터 밑으로만 내려가는 족보 구조를 말해요. 족보 또는 군대 조직 같은 것, 이런 것은 아래로 자기 분야별로 내려가죠. 바로 이러한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는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식물 분류표에도 트리 구조로 나가고 있죠. 어떤 동물계, 식물계로 나누잖아요. 이게 나누고, 그 다음에 문, 목, 과, 속, 종,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면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트리 모양으로 아래로 매달려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객체들,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 그리고 객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선분, 이 선을 간선, 엣지라고 부릅니다. 엣지. 그래서 도형 또는 기호로 구조화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구조화할 수도 있고, 트리 형태로 구조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구조를 하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교재에서도 족보 구조가 나와 있네요. 트리 구조를 표시할 때. 근데 이제 이걸 미국 사람들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땐 뿌리라는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그 가지들은 계속 뻗어나가기만 하지 붙질 않잖아. 그래서 이것을 트리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먼저 컴퓨터를 발명했다면 우리는 족보 구조라고 했겠죠. 그래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족보 구조와 유사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폐쇄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회전,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값이 또 다른 값과 연결됨으로써 빙글빙글 돌 수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그 화학 분자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프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교재에서 10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를 구조화해 보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지도에는 A, B, C, D, E 5개의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들을 노드라는 건 노드. 그리고 그 노드들끼리는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가 뭐 거리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이게 도로 교통 시스템에서는 이게 뭐 요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로 대치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E까지, A, B, C, D, E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그래프 구조로 정리해 보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긴 경로가 어떤 것인지. 단 조건이 있어요. 각 경로는 2번 이상 지나갈 수 없다. 한 번 지나간 노드는 경로는 한 번 지나간 경로죠. 그 길은 또 지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간략화를 시켜 본다면, 먼저 A를 기준으로 잡아보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4값이 들고요. C는 2값이 들고 D는 5값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이제 2로 가야 되겠죠. 2로 가려면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E로 가면 3만큼이 더 들게 되는 것이고, D에서 E로 갈 때 2, 그 다음에
B에서 E로 갈 때는 4.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를 거쳐서 E로 가도 되죠. 그렇게 가려면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또다시 4 값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A에서 B로 직통으로 안 가고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려면 그걸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A에서 A, B, C, D, E 모든 경로를 지나가긴 해야 되는데 갔던 길을 이중으로 가지 않고도 전체를 돌 수 있는, 그렇게 가되 그 중에 가장 거리가 긴 걸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도 정리해보고 가장 긴 경로도 찾아보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이 값을 이메일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쪽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내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개미 수열을 봤죠. 그 개미 수열을 알아내보라는 거지. 직접 한번 그 패턴을 찾아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전 인류가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19를 생각을 해서 19번째 숫자를 한번 구해보세요. 개미 수열의 19번째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메일을 알려주면 그리로 보내면 돼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ALLCOM 올컴 at nate.com이에요. 올컴 at nate.com ALLCOM 올컴 at nate.com 내가 요 뒤에 다시 알려주기로 하겠고 그리로 보내면 됩니다. 첫 번째 개미 수열의 19번째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 도로 구조화를 하는데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도로를 경로를 모든 경우의 수 경로를 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가장 긴 경로를 찾아보라 이겁니다. 중복해서 지나가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문제를 진행을 해 볼 건데, 예제는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프 구조를 이용한다. 그래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화학 분자식 구조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때 최소 색깔은 몇 가지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꼭지점이 닿은 것은 인접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D와 B는 꼭지점은 연결됐지만 또 A와 C, E도 꼭지점은 닿죠. 그러나 이건 연결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A, C, E는 노란색으로 칠할 수 있는 거고 D와 B는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했지만 이걸 아주 복잡한 도형을 만든 다음에 컴퓨터 보고 네가 알아내라 라고 했을 경우 컴퓨터가 과연 이것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걸 알아낼 수 있게끔 어떤 패턴을 넣어줘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각 영역을 점으로 표현하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노드 값을 주는 거예요. 노드. 그걸 노드라 하고 추상화하는 거죠. 노드라 하고 그 각각의 노드들을 이제 연결해 갈 건데요. 먼저 영역과 영역 사이에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걸 통과하는 선을 그려요. 예를 들면 A에서 D, B 이 경계선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D는 알파벳 E하고 연결할 수 있고
C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B하고 E는 또 엣지 경계선이 붙어 있죠. 경계선이 붙어 있으니까 연결을 해요. 그렇게 되면 103쪽에 그 세 번째 덩어리에 있는 그런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에서는 선분의 개수가 2개, B도 2개, C는 1개, D는 3개, E는 2개, 이렇게 엣지의 선 카운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은 연결선을 가진 애, 이거를 디그리라고 불러요. 디그리. 이 그래프의 디그리는 D가 3으로서 제일 많죠. 그러므로 이 그래프의 디그리는 3이에요. 3.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의 디그리가 써 있는 것처럼 2, 2, 1, 3,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대값을 갖는 디그리가 제일 큰 값이 누구냐면 D가 3으로서 제일 크니까 D에다가 일단 색깔을 칠해. D를 파란색으로 정하기로 합시다. 그럼 D를 파란색으로 정했으니까 D하고 안 붙어있는 애, 엣지가 없는 애가 파란색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거는 선분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은 거로 보니까 같은 색깔을 칠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 이제 A와 C는 연결점이 없고 C와 E도 연결점이 없죠. A와 E도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므로 걔네들을 또 다른 색깔로 정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인접한 노드와 엣지만 가지고 컴퓨터에게 어떤 패턴을 줘서 색깔을 골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구조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주어졌고 그 문제를 추상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표도 만들어 보고, 표를 만들어 본 건 그래프도 만들어 봤죠. 지금 그래프도 만들어 봤고 그걸 이용해서 표도 만들어 봤지. 점이 A, B, C, D, E가 있는데 엣지의 개수가 둘, 하나, 셋, 둘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최대의 디그리를 가진 D를 가지고 기준으로 D를 하나의 색깔을 준다. 그러면 D랑 붙어 있지 않은 애가 누구냐? 그것은 같은 색깔을 주고, D랑 붙어 있는 애들은 또 각각이 붙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또 같은 색깔을 준다.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만으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쪽으로 넘겨보면 거기에 선택 활동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색칠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것을 만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세계 지도, 그러면 세계 지도에도 나라와 나라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국경선 표시가 돼 있지만 또 색깔로, 은은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나라 국경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에다 색깔을 넣되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지도에 각 도를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접한 도를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면 몇 가지 색깔이 필요할까, 이걸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색깔로 구별할 수 있을까. 8도다 그러면 8가지 색깔로 하면 되겠지. 그러나 잉크가 많이 들어가면 작업하기가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한 색깔로, 최소한의 색깔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지도를 그래프로 구조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경계선의 그 엣지 값을 갖는 그 디그리 값이 제일 큰 것을 기준으로 컬러를 정해주고, 이것과 붙지 않은 것은 같은 컬러를 줘도 되겠고요. 붙어 있는 것은 다른 컬러를 지정해야 되겠죠. 보아하니 경기도가 제일 넓은가요? 저 많은 접선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경기도를 기준으로 색깔을 정해놓고, 경기도와 붙어있는 도들은 경기도와 같은 색을 줄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색깔을 주되, 그것 또한 충청도의 경우를 보면 충청남도와 북도를 같은 색을 줄 수 없죠.
물론 경기도와도 같은 색을 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요것이 각각 새로운 서로 다른 색깔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다 보면 최소한 몇 가지 컬러로 할 수 있을까인데, 이걸 사람의 머리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패턴을 구해서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알고리즘 분석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일에다가 답을 보내보면 되겠어요. 근데 좀 도가 이상하죠. 도가 뭐가 이상하냐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는 괜찮은데 이건 충청도를 보아하니 남북도가 아니라 이거 동서도 같이 보이죠. 거기다가 강원도, 함경, 북도남도 좋고, 황해도, 평안, 북도남도 좋은데, 요새는 이거 북한 사람들이 이걸 뭐 양강도, 자강도 이렇게 또 두 개를 더 쪼갰잖아.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인정할 수 없고,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도별 색깔을 최소한으로 인접하지 않은 것들을 칠했을 경우 몇 가지 컬러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이제 구조화해서 색깔을 정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게 선택활동 두 번째 거를 보면, 이건 도로망을 건설하는 건데 5개의 도시 ABCD가 있다. 여기에 각각의 거리를 표로 구조화를 했다. 그 거리를 각각의 도시 간의 거리를 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게는 이렇게 표를 줘야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 지도를 주면 계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표로 구조화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인간이 머리가 더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표로 줘도 되고 그림으로 줘도 되고, 아마 글로 써놔도 인간들은 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약간의 세월이 더 걸립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 상황, 이런 것이 싱글레러티라는 건데, 이 특이점은 2045년에 온다고 처음에는 그 제시를 했었으나 약 7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2035년쯤 그때쯤 되면 인간의 머리를 능가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ABCDE가 이렇게 있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거리상 A에서 B로 가는 데는 2, A에서 C로 가는 데는 제로예요. 제로. A에서 D로 가면 4, E는 3, 이만큼이 드는 거죠. A에서 A로 가는 건 당연 제로겠지. B에서 B로 가도 제로. 그러므로 이게 가운데에는 모조리 대각선으로 0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칭 수열이 행렬이 되는 거죠. 대칭 행렬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접어놓게 되면 B가 2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C의 경우를 보세요. 0, 0, 0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D에서 D로 가는 걸 보면 4, 3, 3, 4, 3, 0, 0, 0, 3 이런 식으로 이 대칭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죠. 그래서 표의 숫자는 도시 간의 거리를 의미하고, 표의 숫자 0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도로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갈 수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공사비는 도로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그래프로 구조화하고 각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도로를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로 공사비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모든 도시가 연결되도록 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각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총 몇 개이고 총 길이가 얼마가 될 건지,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선택 활동 1, 2에다가 앞에서 그 자전거 도로의 구조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개미 수열,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큰 덩어리 4개죠. 선택 활동 속에는 뭐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죠.